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원수학 이철균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영상으로 찾아뵙게 된 건 이제 저희 예비고1들 정말 중요한 겨울방학 시작했죠. 그래서 겨울방학 특강을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자, 저희 예비고1들 특강은 이제 이런 게 저희가 수상만사 또 제가 매번 하는 특강이죠. 그래서 만점사관학교 특강을 개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학상 만사 특강은 화요일, 목요일, 일요일 아침 9시부터 1시까지 제가 수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1시부터 2시까지 점심을 먹고 들어와서 이제 2시부터 5시 반까지 클리닉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교재는 정석하고 마플 쓸 건데요. 정석하고 마플은 사실 2달이면 일주일에 3번씩 2달이면 꽤 길어요. 근데 저번에도 제가 이제 만사 특강을 했었는데 저 마플을 교재로 쓰면 이제 정석하고 마플을 썼을 때 2달인데도 불구하고 저거 끝내기도 굉장히 벅차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막 자체 교재도 넣고 했는데 그 자체 교재는 여기다 적지 않은 게 이제 저 마플까지 끝낸 친구들은 제가 자체 교재를 따로 줄 거예요. 근데 그 자체 교재는 어떤 교재냐면 저희 정규반 친구들이 쓰는 교재예요. 정규반 들어가는 친구들이 이제 수업에서 쓰는 교재라서 그건 조금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 만사 특강을 듣는 친구들은 대상 자체가 수학상을 처음 하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그걸 바로 들어가긴 힘들어서 이제 저희 정규반을 합류할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규반 친구들하고 수준을 맞춰놓기 위한 특강이라서 되는 친구들은 거기까지 시킬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친구들은 마플까지 끝내는 걸 목표로 할 거라서 교재는 정석하고 마플만 적었어요. 그래서 마플까지 끝난 친구들은 자체 교재까지 진행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옆에 수원 특강은 사실 요거는 수요일 1시 반부터 5시 반 딱 한 번, 그래서 방학 내내 해도 1, 2월 총에서 9회가 나오는 특강이에요. 그래서 9번 동안 뭘 할 거냐면 교재도 RPM이죠. 굉장히 쉬운 거 쓸 건데요. 이제 원래는 제가 처음 나가는 친구들은 죄다 정석을 써요. 저는 좀 정석책을 좋아하는 선생님이라서 그래서 이따 뒤에 정석을 왜 쓰는지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 1시 반부터 5시 반 딱 한 번을 가지고 수원을 마무리를 지을 건데 요거는 제가 왜 이제 수원을 특강을 열었냐면 사실 이거는 저희 정규반 친구들 합류할 때 정규반 합류할 친구들이 저희 정규반 친구들은 수투까지 지금 수투를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수투까지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정규반 합류할 때 필요해서 이제 특강을 열어놓은 거예요. 아무래도 수투를 정규반에서 시작을 해야 하니까 정규반을 합류를 하면 이제 수투를 문제풀이부터 시작을 해야 해서 제가 수원 특강은 그래서 개강을 했어요. 이제 수원 특강 같은 경우는 수원을 안 듣고 수투를 해도 뭐 큰 문제는 없지만 사실 그러기에는 중간에 빵꾸가 나는 과정이 있어 보여서 이제 그래서 제가 수원 특강은 빠르게 개념 설명 위주로 잡는 특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사 특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만사 특강은 뭐냐면 만점사관학교 특강은 이제 수상을 처음 하는 친구들 대상으로 이제 늦었어요. 이제 지금 수상을 시작해야 돼요. 사실 조금 늦은 거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개강을 하는 특강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개념 설명은 제가 자세하게 다 할 거고요. 처음부터까지 다 할 거예요. 정말 자세하게 필요한 것들 다 할 거고요. 이제 처음 듣는 학생으로 하는 기본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정석하고 마플로 진행을 하는 이유가 마플이 보면 한 1400문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1300? 1400문제? 그래서 마플이 책은 어렵지는 않지만 유형이 정말 많고 문제가 많아서 거기에는 뭐 이제 마플 같은 경우는 센 A단계나 이런 기본 개념 연산 문제들이 많지 않죠. 아예 없어요. 그래서 마플은 정말 빼놓지 않고 문제를 다 풀 거기 때문에 그 1000명 문제를 다 푸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죠. 생각해보시면 1400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2달 동안. 그럼 한 달에 700문제인데 이제 그게 4주로 나눠지면 150문제란 말이에요. 일주일에 그것만 해도 150문제예요. 근데 거기에 정석 숙제까지가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코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결코 적은 양이 아니어서 연습까지 전부 다 시킬 마음이다, 계획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당장 수상을 봐야 되는데 지금 개념만 듣고 이제 내신 대비 가서 무슨 유형을 보고 이러면 이거 내신 대비가 많이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유형까지 제가 다 공부시킬 겁니다. 이제 그런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클리닉 시간. 아까 클리닉 시간 있었죠? 2시부터 5시 반까지. 그거는 그냥 의무예요. 의무인데 그 시간에 뭘 할 거냐면 사실 겨울방학 되면 솔직히 이게 수학만 특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학도 듣고 영어도 듣고 뭐 과학도 듣고 막 해야 돼. 뭐 국어도 해야 돼요. 국어 특강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숙제할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 마플 숙제 나가는 애들 있죠. 그거를 이 클리닉 시간에 3시간 반이잖아요. 3시간 반. 3시간 반을 공부하면 한 번 나갈 때마다 아까 일주일에 150문제라고 했는데 그 150문제를 푸는 게 일주일짜리니까 생각을 해보면 일주일에 3번 수업이 있어요. 그럼 자습시간이 3번이에요. 그럼 그 3시간 반 동안 마플은 50문제만 풀면 돼요. 그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숙제를 다 끝내고 가는 게 목표입니다. 마플을 끝내고 집에 숙제를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좀 다른 숙제 할 시간도 생기고 맨날 오면 학생들 똑같죠. 숙제 못하고 왜 못했니? 영어 숙제가 너무 많아요. 영어원 가면 수학 숙제가 너무 많아요. 국어원 가면 영어 숙제가 너무 많아요.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서로 돌려막기 하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냥 수학 시간 아예 끝내고 가자라고 만들어 놓은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클리닉 시간은. 이제 그래서 근데 그 클리닉 시간 중에 또 이제 저희가 화목일 3번인데 화목은 제가 클리닉 시간에 계속 앉아 있을 거예요. 저는 웬만하면 클리닉 시간을 제가 다 보는 선생님인데 일요일 딱 한 번만 저희 고3 학생들 반이 이번에 개강을 하면서 일요일 시간표, 특강 시간표, 그 클리닉 시간표랑 겹쳐요. 그래서 일요일 시간 딱 한 번만 조교쌤이 들어가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웬만한 시험이나 그런 거는 전부 다 조교쌤이 계실 때 보게 될 거고요. 조교쌤한테 질문도 가능할 거고요. 이제 그래서 그 검사는 조교쌤한테 맞대. 집 가는 건 제 허락 있어야 갑니다. 이제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클리닉 시간에 숙제까지 마무리하고 가는 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시간에 그거 마플 50문제랑 정석 연습 문제 뭐 많아봐야 20몇 문제인데 그거 못 끝내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3시간 반짜리인데 3시간 반인데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그래서 그것만 끝내고 가는 게 목표다. 숙제를 집에 안 가지고 가는 수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저희 수원 기본 특강이에요. 수원 기본 특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에 하루짜리죠. 그냥 가볍게 들으면 돼요. 가볍게. 그래서 얘는 사실 클리닉 시간이 없어요. 사실 뒤에 클리닉 시간을 할 시간도 안 되고 제가 일주일 동안 매일을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매일이 수업이 있어서 매일매일 한 타임도 비지 않고 계속 있어요. 지금 만사 클리닉 같은 것도 제가 직접 들어가서 봐야 하니까 그것도 다 수업이라서 이제 매일매일 수업이 있어요. 꽉 차 있어서 아마 이 친구들은 클리닉을 하지는 않을 건데 또 클리닉이 안 오면 조금 섭섭하죠. 이제 그래서 만약에 숙제가 안 돼 있다 그럼 만사 클리닉 때 부를 겁니다. 제가 이거 만점사관학교 클리닉 때 클리닉 시간은 사실 아이들 숙제하는 시간이고 저한테 질문을 따로 하는 시간이라서 보충하는 친구들이 종종 더 들어올 거예요. 그 수업 시간에 다 부를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숙제 안 되면 클리닉 시간에 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원 특강은 말씀드린 것처럼 가볍게 막 심한 내용까지 할 게 아니고요. 가볍게 수원에 이런 거 있구나. 이런 연산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 기호는 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원까지는 제가 왜냐면 또 수원은 지금 안 하면 이제 겨울방학 때 안 하면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름방학에 한 번 듣고 그 다음 겨울방학에 한 번 하고 내신 대비를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수원은 매년 아이들한테 강조를 합니다. 진짜 제발 내신 대비 들어가기 전까지 한 5번만 듣고 가라 라고 강조할 정도로 개념 수업만 5번은 듣고 가자 라고 할 정도로 내용도 굉장히 많고요. 너무 어려워해요. 그래서 제가 수원 특강을 처음 듣는 친구들한테는 30%만 이해해도 성공한 거라고 처음 할 때는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내용도 많고 처음에는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과목이라 이번엔 가볍게 할 거예요. 막 이런 요령까지는 못 피워도 되니까 얘는 이렇게 연산하는 애래. 이 문제 말피임에 있는 문제 뭐 다 알아라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연산만 할 줄 알면 돼. 이제 수원의 연산 이러는 거 이런 기운 이런 뜻이었어. 얘는 이런 숫자래.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볍게 나가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기본 개념 설명은 아마 만사 특강이나 수원 특강이나 제가 떠드는 시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만사랑 수원을 둘 다 듣는 친구는 사실 없겠죠. 만사는 수상을 처음 하는 친구들인데 수원을 시작하는 건 사실 힘들 테니까. 이제 그래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수원 같은 경우도 수요일날 짜놓은 이유가 그런 거예요. 사실 만사특강에 이거 다 들으면 화요일, 목요일, 일요일 그렇게 오래 있는데 수요일 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거 힘들 것 같은데 이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이거 듣고 만사특강 들을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념 설명을 쭉 다 할 거고요. 제가 아무리 길게 떠들어도 지루하진 않을 겁니다. 일주일에 하루짜리 수업이라. 그래서 웬만하면 4시간을 제가 다 떠드는 수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나가게 되면 이제 RPM을 사용하면서 사실 수원은 기본 문제들을 보려고 제가 RPM을 골랐어요. RPM 책이 쉽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거 위주로 공부하기 위해서 교재를 선정한 거라서 이제 그래서 제가 특강에서 RPM 쓰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RPM으로 교재 선정을 한 게. 근데 이게 일주일에 하루짜리라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원 특강은 아예 기본, 수원이 이런 거 있구나 라고 올라가기 전에,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무래도 수원을 당장 접하면 힘드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 큰 틀을 잡는 수업이다 라고 크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정석책을 쓴다고 얘기를 하면 이제 부모님들께서도 조금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요즘 정석 잘 안 쓰는 추세라고 하죠. 이제 근데 이제 저희 반 친구들,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한테 물어봐도 막 의대 가고 약대 가고 막 이런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정석책은 꼭 보는 게 좋다고, 보길 잘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정도로 정석책 같은 경우는 단원을 굉장히 세세하게 나눠놨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책이기도 해요. 이제 근데 그러고서 정석책은 아무래도 단원을 세세하게 나눠놓다 보니까 이 단원별로 그 책의 내용이 굉장히 빼곡하게 적혀 있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많이 보셔서 알 거예요. 정석책은 뭐 어디 필기할 공간도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빼곡하게 적혀 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개념이 굉장히 자세하게 써 있기 때문에 저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리고 나면 기본 문제, 유제, 연습 문제를 제가 아이들이랑 공부를 하는데 기본 문제는 제가 다 풀어줍니다. 싹 다 풀어줘요. 거의 웬만하면 다 풀어주고요. 유제는 수업 시간에 할 거예요. 제가 기본 문제를 풀고 나면 유제는 수업 시간에, 자, 선생님이 했던 거 그대로 따라서 밑에 유제 풀자 라고 해서 수업 시간에 풀고 질문을 합니다. 이제 그러고 나면 연습 문제는 숙제가 될 거예요. 근데 이게 기본 정석이어도 사실 연습 문제까지 가면 이 연습 문제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기본 정석이어도 물론 뭐 앞에 있는 애들은 쉽겠지만 실력 정석까지 갈 것도 없어요. 기본 정석만 봐도 연습 문제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게 너 여기 정석에 있는 것만 다 풀 줄 알면 기본 70점이라고, 학교 시험 70점 다 나온다고. 실력 정석에 있는 거, 뭐 실력 정석 볼 일은 잘 없겠지만 진짜 드물죠. 실력 정석 보는 케이스는 사실 내신 대비하는데 거기까지 볼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실력 정석까지 다 할 줄 알면 학교 시험 그냥 100점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문제들이 난이도가 그렇게 낮지도 않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점이 있어요. 이게 사실 여기 제가 문제수가 적다고 적어놨는데 요게 단원을 생각을 잘 해보시면 우리가 수학 상할 시중교재를 보면 그냥 대단원으로 크게 저희 다항식 연산 나오죠. 그래서 나머지 정리 여기까지가 4단원이 한 단에 싹 묶여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 방정식, 부등식, 뭐 도형의 방정식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인데 수학 상에는 도형의 방정식까지가 들어있죠. 근데 정석은 수학 하에 들어가 있어요. 공통수학이 나눠지면서 도형의 방정식 전에서 잘랐는데 이게 정석책을 도형의 방정식까지 다 본다고 가정을 하면, 정석책까지 이거를 도형의 방정식까지 마무리를 짓는다고 생각을 하면, 저희는 도형의 방정식까지 할 거니까 수학상을, 그러면 이게 정석책으로는 19단원입니다. 19단원. 그러니까 문제수가 단원별로 적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숙제가 적어 보여요. 사실 그렇게 모아놓고 보면 적은 문제들이 아닌데 적어 보여요. 그리고 단원별로 내면 숙제가 적기도 하고, 그때그때 숙제가, 문제 양이 적다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숙제가 적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부교재를 항상 같이 써요. 이제 단원별로 숙제가 너무 적으니까 이 책만 놓고 보면 적은 숙제가 아닌데 단원이 너무 세세하니까, 그러니까 그날 숙제가 적어 보여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걸 쓰는 겁니다. 부교재를 같이 쓸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마플을 같이 써주는 거예요. 방학 특강이라서. 이제 그러고 나면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학부모님들은 보셨죠. 정석책 풀 공간이 없어요. 빼곡히 뭔가 적혀 있어서. 자, 그래서 이 문제풀이 공간 때문에 제가 정석 노트를 따로 나갑니다. 정석 노트는 뭐냐면 그냥 아까 말씀드린 거 기본 문제 유제
그리고 연습 문제까지 이제 같이 그냥 문제만 들어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풀 공간이 없어서 제가 문제만 따로 옮겨 놓은 거라서 이제 문제는 거기다 풀어오면 아마 공간이나 이런 거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정석책을 쓰는 이유는 단점들은 이렇게 보완하면 되고, 정석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원 설명이 세세하니까 사실 혼자 공부하기는 어려운 책이 맞거든요. 근데 이게 단원 설명을 듣고 가서 선생님 어디 듣는지 선생님 수업을 듣고 가서 보기에는 혼자 공부하기가 되게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한번 듣고 와서 책을 펼쳐보는 게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그 정석책은 처음에 나 혼자 읽을 때랑 듣고 와서 이게 이런 얘기였어? 라고 알고 와서 들을 때랑은 완전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수업을 듣고 가서도 혼자 펼쳐보면 공부가 많이 될 책이에요. 근데 물론 그런 친구들이 드물긴 하죠. 드물긴 한데 읽어보면 나중에 까먹었을 때도 읽어보기 굉장히 좋은 책이라 제가 처음 하는 친구들한테는 꼭 쓰는 정석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제 저희 기본 수업이라는 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만사 특강이나 수원 특강 제가 기본 특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본 특강에서는 수업 진행은 저렇게 되는 거 알았으니까 그럼 선생님이 도대체 수업 시간에 뭐 해주냐고요. 그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적어 온 건데요. 이거는 제가 강조하는 4가지예요.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신 대비를 들어가도 심화 수업을 들어가도 맨날 강조합니다. 맨날. 수학은 정의에서 시작한다고요. 개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념 설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생님이에요. 개념 설명. 그래서 내신 대비한다고 개념 설명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요. 처음부터까지 싹 다 합니다. 다만 기본 문제 풀어주는 그 문제풀이가 없어질 뿐 싹 다 합니다. 싹 다 해요. 이제 그 정도로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의 기본 수업은 제가 개념 설명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길면 4시간을 다 쓰기도 하고요. 이제 뭐 짧으면 2시간 정도 걸리기도 하고요. 이제 그래서 기본은 개념 설명을 굉장히 길게 합니다. 문제 하나하나 풀어주면서 이게 이런 얘기야. 여기서 이렇게 하자고 개념 설명을 굉장히 자세하게 해요. 그러고 나면 공식 증명 이제 암기까지 제가 다 해주는 거예요. 수업식 개념 설명을 할 때. 근데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저 3번째 줄이에요. 수학은 문제만 똑바로 읽으면 답이 다 써있다고, 뭘 해야 될지 다 써있다고 맨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똑바로 읽는 걸 굉장히 강조해요. 얘들아, 우리 이거 뭐라고 읽기로 했지? 수학에서 이런 표현은 뭐라고 읽는 거라고? 이게 해주고 싶은 말이 뭐라고? 이 얘기를 되게 많이 물어봐요. 정말 저는 수업 시간 내내. 이거 무슨 얘기라고? 야, 우리 이러고 이렇게 읽자며. 아니, 그냥 읽기만 하자니까? 야, 따라해. 리슨, 리피트 하는 거야. 이러면서 그냥 계속 따라하게 시킵니다. 이게 문제를 똑바로 읽으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 저기예요. 사실 그래서 학생들이 질문을 갖고 오면 제가 저렇게 문제를 바꿔 읽어주면 지들이 가서 갖다 풀어요. 학생들이. 그러면서 질문을 안 합니다. 근데 항상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이랑 할 때는 알겠는데 집에 가니까 모르겠어요. 그게 다 저것 때문이에요. 문제를 똑바로 못 읽으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제 수업에 가장 기본 수업에 강조하는 건 저 문제 똑바로 읽기. 저걸 읽어야 뒤에 풀이가 붙는 거고.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 제 수업의 모토죠. 모든 풀이와 시계는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그게 저기서 오는 겁니다. 문제를 똑바로 읽어야 돼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을 가장 강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문제를 읽은 걸 토대로 저걸 읽고 나야, 그래서 문제를 제가 풀어줄 거예요. 밑에서. 야,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럼 우리 이런 얘기라며. 그럼 이렇게 풀면 되겠네. 얘가 시키는 게 이거잖아. 이거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게 정석적인 풀이에요. 그래서 처음 하는 친구들한테는 사실 요령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래요. 저는 나이도 뭐 그렇게 늙은 건 아니지만 저 그렇게 나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 근데 저 시험 볼 때만 해도 서술형이 없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서술형 시험이라는 걸 봐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뭐 그렇게 어린 것도 아니죠. 저는 이제 뭐 10시 그 법도 없을 때 학원을 다녔으니까 막 2시까지 맨날 공부를 해도 저는 서술형 풀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서 정석적인 내용을 알면, 그때 당시 선생님들도 그런 걸 많이 강조하셨어요. 요령이나 이런 걸 되게 많이. 왜냐면 그때 당시 시험은 지금보다 난이도는 높은 대신 서술형이 없었죠. 난이도가 굉장히 높으면서 서술형이 없었어서 시간이 되게 중요했어요. 시간을 단축하는 게. 왜냐면 난이도가 어려우니까, 문제가 오래 걸리는 시간들이 많으니까 그게 되게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령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막 시작부터 요령으로 공부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서술형이 생기면서 그럴 수가 없죠. 서술형을 갖다 하는데 수상 푸는데 미분 갖다 쓰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수투 내용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석적인 풀이를 되게 처음에는 꼼꼼히 다 보여줍니다. 아무리 길어도. 풀이가 길어도 그 내용을 문제를 해석한 걸 토대로 보여주게 될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요령을 보여주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내신 대비 수업이고요. 저희 반 정규반 친구들이 지금 수투를 나가고 있는 이유고요. 이제 그런 걸 이용해서 도대체 내가 시간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정규반 가서 볼 거고요. 만사특강에서는 정말 기본에 충실하여 정석적인 내용을 다 알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중간중간 제가 보여주긴 할 거예요. 야, 이거 봐봐. 이거 풀이 너무 길지? 근데 우리가 내신 대비 들어가면 이렇게까지 할 줄 알아야 돼. 대신에 이거의 기본 베이스가 이거야 라고 많이 보여줄 겁니다. 이제 그래서 항상 기본적인 발판을 만드는 수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의 기본 수업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고 나면 저희 관리 어떡하냐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선생님 있잖아요. 저희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하죠? 막 이런 얘기 거 많이 물어보시죠. 그래서 저희 관리는 뭐 이제 제가 PPT를 적어야 해서 길게 장황하게 적었어요. 근데 이 학원 내에서 저의 이미지 하나는 근데 뭐 이거는 솔직히 저희 학원 이미지긴 한데 밖에서 떠도는 소문도 그렇고 이 학원 내에서 저의 이미지예요. 저의 이미지 하나는 그냥 될 때까지 그걸 데스크에서도 아셔요. 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많이 모르시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이 부르는 걸 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엄청 부릅니다. 안 되면 엄청 불러요. 될 때까지.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이제 4시 25분인데 이 시간에도 애들 다 올 거예요. 저 6시 수업이에요. 근데 좀 있으면 애들 다 올 거예요. 이제 안 되는 애들은 제가 그냥 불러요. 야, 학교 끝나자마자 일로 와. 무슨 요일 비어? 비면 와서 공부해. 내 옆에 앉아 있어. 그래서 저는 밑에 스카 내려보내는 것도 아니고요. 왜냐면 아직 저희 반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뭐 스카 내려갈 만큼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일일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볼 수 있는 그리고 저는 거기까지만 잡아놓고 항상 인원수를 일일이 보고 싶어요. 제가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일일이 보고 싶어 하고 아이들 부르는 걸 굉장히 즐기는 선생님이에요. 와서 저랑 공부하는 걸 굉장히 즐기는 선생님이고 저는 그게 선생님의 역할이라 생각을 하고 그걸 굉장히 즐기는 선생님이라 애들 오는 걸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주 부르고요. 모르면 그냥 알 때까지 저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물론 이게 뭐 다른 선생님들만큼 친절하지는 않아요. 제가 장난도 많고 저는 장난기도 많고 학생들이랑도 가깝게 지내기 때문에 막 소리도 질러요. 야, 이것도 모르냐? 뭐 이러면서 소리도 지르는데 그게 이제 지금 아이들도 그걸로 상처받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제 뭐 같이 소리도 질러요. 학생들도 저한테. 이걸 어떻게 알아요? 막 이런 소리도 지르는데 그만큼 가깝기 때문에 저는 자주 부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학원 오는 거에 대해 부담이 없을 거라고 그래야 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의 관리는 뭐 이렇게 제가 좀 장황하게 써놨어요. 뭐 시험도 볼 거고요. 단원 끝나면 시험도 볼 거고요. 클리닉 시간에 제가 일일이 볼 거고요. 단원 끝날 때마다 책 검사 시작합니다. 근데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책 검사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선생님이 집착이 엄청 심해집니다. 그냥 책 검사를 받을 때까지 계속 불러요. 그냥 그게 제 관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도 때도 없이 불러서 일주일에 3번 수업인데 5번 나오고 저희 반 지금 정규반 친구들 일주일 2번 수업인데 4번 5번씩 나옵니다. 그냥 안 되면 불러오는구나. 그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요거는 뭐냐면 원래는 제가 이걸 잘 안 적어요. 요거를 한 번도 적어본 적이 없는데 이제 저희 학생들이 어떻게 등급이 올랐고요. 이런 거를 한 번도 적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왜냐면 제가 이런 게 좀 부끄러워요. 저는 학원 선생님인데 학원 선생님이 하는 일이 아이들 그냥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학원 선생님인데 학원 선생님이 하는 일이 수업이 아니라 수업은 당연한 거고 아이들 성적을 올리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옳은 게 당연했어요. 애들이 올라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다 그런 줄 알았고요. 다 이제 학원 다니면 성적은 올라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 그래서 이런 걸 적어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한 내용인데 왜? 근데 이제 학원에서도 적어도 된다고 하셨고 적어서 어떻게 올랐는지 반 친구들이 어떻게 오르는지 자랑하세요 라고 해서 뭐 좀 부끄럽지만 제가 적어오긴 했어요. 이건 쓱을 터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적은 이유가 어머니들께서 이런 문의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적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저희 아이는 하위권인데 반에 합류해도 괜찮을까요? 중위권인데 반에 합류해도 괜찮을까요? 하위권인데 반에 합류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근데 저희 반 같은 경우가 연합반이 한 반에 1등급부터 6등급까지도 있어요. 7등급까지도 있었구나. 거기까지 다 있어요. 근데 거기 있는 모든 친구들 거의 대부분 친구들이 성적이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희 하위권에서 이 양정모 친구인데 7등급에서 이번에 4등급까지 올랐어요.
저랑 공부하고 나서 하위권 오를 수 있습니다를 보여드린 거고요. 중위권 친구들, 제가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친구들이에요. 굉장히 자랑스러운 친구들이 저희 5등급에서 2등급 가서 전교 1등한 명덕외고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는, 저 친구가 이 친구를 왜 적어 넣었냐면, 이거 만사특강 설명이잖아요. 저 친구가 수원을 그때 시작했어요. 겨울방학 때 저랑 그때 시작해서, 쟤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죠. 진짜 제가 너무 이뻐하는 학생인데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네요. 수학의 방학을 올인했더니 수학이 발목 잡았던 애인데 5등급에서 2등급으로 단박이 뛰었어요.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방학 시간이 중요하다 해서 적어 놓은 거고요. 저 밑에 상위권 친구들, 4등급에서 1등급 같은 친구 보이죠? 저 친구도 똑같아요. 저 두 친구가 이제 동갑인데 2학년 친구인데요. 이번에 2학년 때 이제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면서 저랑 수원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게 만사특강이었어요. 그 만사특강 딱 듣고 저희 반 내신 대비 합류해서 내신 대비 딱 하고 1학년 때 4등급이었던 친구가 1등급 찍었습니다. 수원을. 그것도 수원을. 그래서 제가 저 친구도 굉장히 이뻐요. 근데 이거 말씀드릴게요. 저기 진명여고 저 친구라고 적혀있는 4등급 1등급 간 친구 있죠. 그 친구는 진짜 유일하게 제가 마플 되게 많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저 친구는 만사를 2개를 들었어요. 방학 동안.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를 저랑 9시부터 5시 반까지 수원 수투를 다 했습니다. 근데 그 마플 2권 합치면 3,300문제가 되거든요. 마플만. 거기에 정석까지 포함하고 얘는 자체 교재까지도 했어요. 그래서 진짜 그 수원 수투만 수학에 올인을 한 친구예요. 그 정도로 만사는 들으면 오릅니다. 얘는 제가 좀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한다고 했는데 이건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만사는 다 소화해내면 오릅니다. 얘는 올라요. 그래서 제가 저 친구는 좀 집어넣어 봤고요. 그리고 상위권에서는 이 양전고 2등급 친구 중에 1등급 보낸 애들도 있고, 이제 요 정도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업 들어가면 오르는구나. 그럼 선생님 저거 소수만 적어 놓은 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으니까 저거 다 적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눈에 띄는 애들 몇 명 보이는 애들 적었어요. 이제 그런 건데, 이제 여기 보면 저희 반은 성적을 오른 학생, 조금이나마 오른 학생이 40% 이상입니다. 많이 오른 친구는 한 방에 180등 올랐습니다. 180등. 물론 180등 오른 게 더 신기하죠. 제가 맨날 얘기하는데, 야, 오를 등급이 180등 있는 게 더 신기하다. 맨날 그러는데, 한 방에 180등까지도 올라요. 이제 그런 친구들도 있고, 소소하게 한 등급 오른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반은 대부분 한 40% 정도는 성적이 올랐다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올랐다고만 하면 사실 거짓말이니까. 그래서 유지한 반 정도는 유지는 합니다. 적어도 유지는 해요. 이게 어떻게 한 반에 반 이상 학생이 다 성적이 막 올라요. 저는 그거는 사실은 데리고 있는 애들의 반 이상이 오른다? 이거는 정말 대단하신 분인 거겠지만 제 수업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대로 말씀을 드려요. 거짓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저희 반 들어오면 하락한 학생이 10%가 안 돼요. 오른 학생이 40% 이상이라고 했죠. 하락한 학생이 10%가 안 돼요. 저희 학생이. 그래서 이제 물론 내린 학생들도 있어요. 와서 공부 안 하냐고 어머니랑 통화하고 맨날 싸우고 내려간 학생들도 있어요.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니까요. 근데 하락한 학생이 10% 이하라서 저희 반이 이 복귀율이라는 게 뭐냐면 나갔다 들어오는 거 있죠. 퇴원을 했다 돌아오는 거. 그 복귀하는 학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른 학원 갔다가 선생님 다른 학원 갔다 다시 들어와요. 그거 가서 뭐 했어? 몰라요. 너무 놀았대요. 쌤이 안 시키니까 놀게 되네요. 이제 알았다고. 나갈 땐 힘들어서 나갔는데 나가보니까 안 시키니까 자기가 안 하는 거야. 그걸 알게 되고 돌아온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저 여의도고 친구예요. 그 친구는 누군지 알 거예요. 이 영상 보면 걔는 3번을 나갔다 왔어요. 3번을. 그래서 오면 3등급 찍어놓고 나가면 5등급 받아서 다시 돌아오고 이런 애들도 있어요. 오면 다시 3등급 찍어놓고 근데 이게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다시 3등급을 만든다는 게. 그래서 엄청 시켜야 돼요. 엄청 싸워요, 저랑. 오면. 이제 그런 친구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싸우는 건 이제 와서 할 일이고. 제가 이제 제 자랑을 조금 해보자면 저희 반이 복귀율이 높은 이유가 나가보면 아이들이 알기 때문에 이제 제가 제발 부탁이니 나갔다 오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어디 가서 공부 안 하고 오면 만드는 거 너무 힘들다. 니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복귀율이 높은 이유가 하락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 자랑으로 조금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 반에 대한 설명이고요. 저희 특강도 제가 알차게 구성해 놓을 거고 이제
개념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요거저거 필요한 거 되게 알찬 수업을 준비해 놓을 테니까 우리 만사 특강이랑 수원 특강이 만나서 고등학교 1학년 시험 준비를 확실히 준비해 보도록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